대통령의 미국 방문 동안 백신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미국과 힘을 모으기로 합의한 건데요. 백신의 안정적인 확보는 물론 해외 시장 진출에도 디딤돌 역할을 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백신 분야에서 방미 성과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함께 백신을 개발하고 또 생산하기로 한 게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 어제 그 4건의 MOU와 계약이 있었죠. 계약이 1건이고 이제 그 양해각서가 3건인데 네. 계약은 미리 예상했던 대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 사이에 위탁 생산 계약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3것은 이제 대개 개발과 생산 관련인데요. 하나는 그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가 백신을 한꺼번에 같이 개발하고 생산하는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고 또 이제 나머지 2개는 우리 정부 그러니까 산업부, 복지부, 모더나가 우리나라의 모더나의 투자나 생산 관리를 논의하기로 했고 또 하나는 국립보건연구원이 모더나와 함께 감염병 관련해서 특히 그 모더나가 개발한 mRNA 백신을 같이 연구하자 이런 관련된 양해각서. 그러니까 양해각서라는 건 3건은 특별한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거기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mRNA라는 아주 새로운 기술의 백신 개발을 같이 연구하기로 한 것,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의 백신 그 위탁 생산 계약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사실상 그 위탁 생산, 그러니까 이제 약을 개발하게 되면 그것을 그 만드는 공장들 이런 것으로는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가장 규모가 크고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연합이나 일본에서 그것과 관련된 승인도 16건이나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백신이든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고 실제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3개월 안에 생산을 하겠다. 8월이면 뭐 생산을 하겠다. 1년에 수억 개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한 이제 기술력은 갖춘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된 거는 합의 얘기가 없습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 그 백신은 2가지의 공장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원료를 만드는 공장, 원료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이 있고 하나는 완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완제품이라는 것은 원료를 갖다가 병에 넣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하는 그런 공장이 있는데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완제품을 만드는 충전하는 위탁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그 기술력을 갖고 오려면 아무래도 이제 원액을 만드는 그쪽의 생산을 맡았으면 좋았는데 그것은 모더나가 지난해 스위스의 론자라는 회사하고 10년 계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쪽 그 원액을 만드는 기술을 받아서 생산할 수 있을지는 조금 회의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모더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백신을 위탁 생산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노바백스와 우리 지금 SK 그 바이오사이언스가 계약을 맺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원액을 만드는 공정을 SK가 하고 내년부터는 완제 충전도 하고 있거든요. 그 계약도 연장을 시키기 때문에 노바백스는 기술 이전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완제 충전 방식만 위탁 생산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사활을 걸고 개발한 백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사용 허가가 났고요. 그러면 어떤 백신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이제 화이자라든가 존슨앤존슨 뭐 이런 회사들은 일반인도 잘 알죠. 워낙 이제 세계적인 그런 제약 회사인데 모더나는 사실은 벤처 기업 정도 수준입니다. 아주 작은 그리고 한 번도 백신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회사인데 지난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모더나라는 특정 기업을 지정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백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줬습니다. 백신은 원래 개발하는데 기간은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고요. 비용은 1조 원가량 드는 게 통상적인 상식의 범위인데 이것을 모더나가 1년 안에 개발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그 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더나가서 만든 백신은 미국이
단 한 개도 수출하지 않고 미국인들에게 전원 접종을 해서 지금 미국이 거의 30% 이상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대부분이 다 모더나 백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모더나는 예방 효과도 94%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 2차를 다 맞게 되면 100명 가운데 94명은 그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 정도로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백신을 출시하는데 가장 하한 기준 이 정도 예방 효과면 만들어내도 된다라고 하는 게 60%입니다. 그런데 네. 94%니까 굉장히 높죠. 물론 다른 백신들도 대개 90%를 넘는 백신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모더나는 대단한 백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그 수입 허가가 났죠. 3중의 심의를 거쳐서 효과 좋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걸로. 그리고 특히 이제 주목하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mRNA 백신이라는 것. 이 mRNA는 그 원리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인류가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이고 이 방식이 부작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 DNA와 RNA의 차이인데요. 이 RNA라는 게 굉장히 이 모양 자체가 이게 헐겁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가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부작용도 적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코로나19 관련 백신은 mRNA 백신 그 계열의 백신이 주도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네, 네. 때문에 상당히 그 우수한 백신으로 그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방미에서 이런 백신 연구를 한미가 같이 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위탁 생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글로벌 백신 허브가 될 수 있느냐, 한국이 이 부분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여기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겠죠. 상당히 저는 그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세계 최고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백신 개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수조 원이 들어가고 엄청나게 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백신을 만드는 회사는 특정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영국 이런 나라들. 유럽은 과거에 이런 전염병의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원래 이런 그 백신에 관련된 그 연구들이 많이 나왔던 나라들이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구 자체가 많으니까 당연히 백신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렇다 보니까 역시 백신에는 그 나라를 따라갈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게 연구 개발비를 많이 쓸 수도 없는 것이고 네. 하지만 백신을 생산하는 능력 특히 이제 바이오시밀러라고 해서 복제약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은 우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1970년대부터 자기 나라의 그 전염병 관련된 약제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히 법적인 조치를 많이 취해서 인도는 지금 세계 최강의 백신 제조국이 된 것이고요. 우리는 생산 기지로서 역할을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 나라보다는 우리는 아무래도 아시아의 허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남미나 아프리카 쪽은 러시아나 중국 쪽에서 백신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나라들은 미국이나 유럽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의 백신 허브가 되고 미국의 기술과 우리의 생산 능력이 결합되면 그것이 이제 그 제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 우리가 글로벌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아시아의 백신 생산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상당히 그 4차 산업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유망한 그런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방미 전에요 많이 나왔던 얘기가 백신 스와프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그 백신을 지원하면 나중에 갚는 방식의 백신 스와프가 협의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예, 대신에 나온 얘기가 미국 측에서 우리 군 전체 백신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그것은 뭐 사실은 뭐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백신 스와프는 사실 우리가 그만큼 이제 그 필요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우리도 이제 미국 쪽의 인식을 좀 알아야 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한국이란 나라는 백신 그 코로나19와 싸움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9천만 명분의 백신이 확보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해서 어떤 나라도 한국의 백신을 뭐 꿔준다거나 제공해준다는 것은 사실 조금 비상식적입니다. 국제사회의 통념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아직도 백신을 맞지 못한 나라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100개국이 넘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백신을 언제 맞을지 기약이 없는데
한국 같은 나라에 백신을 준다는 것은 국제적인 시각도 좋지 않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특별히 지원하는 건 명분이 약하다라고 이미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협의를 하기 전부터. 그래서 우리도 최초 우리가 백신 수급 때문에 이제 상당히 논란이 있을 때는 백신 스와프 얘기를 정부가 잠깐 꺼냈지만 그 후로는 사실은 이제 허브 얘기를 계속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은 크게 틀리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가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뭐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55만 명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이 우리에게 백신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간 체면을 크게 깎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신 관련해서 한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 앞으로 어떻게 지켜지는지 주목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미 정상 간의 백신 관련 합의 내용을 좀 짚어봤고요. 이제는 국내 발생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유흥업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첫 환자가 나온 지 지금 닷새도 안 됐는데 확진 환자가 벌써 100명을 훌쩍 넘겼어요. 조금 전에 제가 체크해 보니까 117명까지 됐더라고요. 이게 불과 닷새도 안 됐는데 117명이 나온 것이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볼 수 있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이른바 지표 환자라고 하죠. 처음에 확진 받았던 그 사람이 2명인데요. 경북 구미에 사는 사람 1명, 울산에 사는 사람 1명, 30대 후반인데 이 사람들이 그 대전시 북구 산격동에 있는 호텔 지하의 유흥주점을 방문했는데 그게 12일입니다. 12일인데 그 후에 이 사람들이 19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손님과 종업원들을 검사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확진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대구에 있는 유흥업소 8곳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쳐간 것이 이 사람들이 그 산격동에 있는 호텔 지하 유흥주점을 6번 방문을 했고 같은 날 방문한 남구 이천동에 있는 유흥주점을 3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천동 유흥주점의 업주는 유흥업소를 5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곳에 한 곳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들이 이 5곳에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손님을 접대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터진 곳이 유흥업소만 8곳입니다. 8곳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고 대부분 외국인 여성 종업원, 그다음에 국내 여성 종업원, 그다음에 방문했던 손님, 이미 N차 감염도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진 사례는 상당히 무섭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지표 환자가 나온 지 불과 닷새도 되지 않았는데 이 정도가 나왔다면 앞으로 이것이 N차 감염을 거듭하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대구가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 3,300개소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고 종업원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울산에서 시작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풍선 효과를 거두어서 주변에 있는 유흥업소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도 이것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풍선 효과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전이가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구 쪽에서도 지금 종업원들이나 확진자들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전장 검사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구 상황이 우려스러운데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요. 이게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퍼지는 경향도 확인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대구는 이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대구시가 이제 그걸 바짝 긴장하면서 이제 검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방역 당국이 지난 21일 브리핑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영국 변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특정을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과 광주시, 그다음에 전남 지역에는 광주광역시하고 완주, 충북 청주, 경북의 경주와 상주 이 지역에는 이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퍼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10종의 변이 가운데 지금 가장 확진 환자가 많은 그런 것이고 네.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대개 다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막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아직까지 울산에서 일단 그러니까 1차 저지선이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울산의 확진 환자는 크게 늘지는 않고 있지만 꾸준히 늘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다른 지역으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네. 변이가 계속해서 옮겨가게 되면 아. 전국화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러면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인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단 그 감염력이 전파력이 최소 50%가 강하니까요. 100명 나올 곳에 150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월 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감염 환자 안정화의 최대 변수로 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변이 바이러스를 좀 짚어봤는데 이것도 문제인데 여기에 더해서 돌파 감염이 또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그런 사례가 나오는 건데 네. 어떤 상황인가요? 지난 9일에 창원시의 그 대기업에 근무하는 그 30대 남성이 확진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를 출장 갔다가 스푸트니크 백신을 2번 맞고 들어와서 확진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백신을 맞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백신 접종 그 확인서라는 게 이제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사람 말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100%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돌파 감염으로 이제 그 분류를 하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 감염된 사람, 그러니까 지난 18일에 그 영남에 사는 20대 간호사가 이게 파이자 백신을 2번 맞고 그 다음에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번 맞고 2주가 지났으니까 이제 항체가 생겼다고 그 인정이 되는데 네. 그 후에 확진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실상 돌파 감염일 가능성 굉장히 높죠. 아직까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첫 번째 사례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이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더나의 예방 효과가 94%라는 것은 100명 가운데 6명은 그 예방 효과의 바깥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미국도 좀 보면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돌파 감염자가 9,245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야, 그 백신 맞아봐야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현존하는 백신의 한계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백신을 2차례 다 맞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하고 마스크를 쓴다거나 손을 닦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한다. 이것이 네. 중요한 것이죠. 네. 코로나19 관련한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진 곳이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면 면회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이것 좀 짚어주시죠. 대면 면회 기준을 이제 그 계속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고 또 대면 면회를 허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이 면회 기준안이 이제 적용이 돼서 대면 면회가 본격적으로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원칙은 입소한 그 환자나 또는 방문객, 면회객 가운데 한쪽이 규정대로 접종을 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파이자는 다 2번을 맞아야 되니까요. 2번을 맞은 뒤 2주가 지난 다음에는 대면 면회가 가능합니다. 2분 다 그럴 필요는 없고 한쪽만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전 예약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의 공간에서 하는 것이고요.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입원 환자는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되고 손 소독을 해야만 면회를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면회객은 그 보건용 마스크, 우리 뭐 N95 같은 KF94 같은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되고 손을 소독한 다음에 면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요양병원이 1차 접종률이 75%가 되지 않는다면 네.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 검사를 받고 면회할 수 있다는 것. 네네.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면회를 하실 분들은 한번 문의를 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되신 분들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 부분 관심 있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린이나 청소년의 백신 접종 문제가 세계적으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영국에서 어린이 백신 접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주 어린 애들 소아 10살 미만을 백신을 접종하는 나라는 없고요. 지금 이제 우리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12살 이상을 이제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캐나다나 미국이나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파이자 백신을 12살에서 15살까지 맞추도록 승인을 해놨는데요. 네. 영국 BBC에서 보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어린이에게 백신을 맞추는 것이 현 상태에서 바람직하는 것이냐.
이제 의학적인 부분과 의학 외적인 부분에서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19는 감염됐을 때 증상이 심하거나 위험한 것은 고령층입니다. 그렇죠? 이 저연령층은 사망률이 거의 0%대고 증상 자체도 경미합니다. 대부분은 무증상으로 걷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런 상황에서 백신의 이익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매우 적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7개 나라를 조사해 보니까 코로나19로 사망한 어린이가 100만 명당 2명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아주 약한데 어린이들을 전면적으로 주사를 맞히는 것이 과연 이익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한데 어린이들을 먼저 맞추는 게 좋으냐,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먼저 맞추는 게 좋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선진국들은 백신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어린이들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 백신을 다른 조금 못 사는 나라의 성인이나 어린이나 노인들에게 먼저 맞추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것이 전 세계의 코로나19 방지, 퇴치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소득 국가에 백신을 제공하자는 그런 운동들, 그런 움직임들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지구촌 세계에서는 어느 특정 국가만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고 해서 이게 퇴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 지구적으로 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과 맞물려서 과연 어린이들에게 먼저 맞추는 것보다는 조금 저소득 국가에 필요한 곳을 먼저 돌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최근 들어서 점점 강해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 상황도 지켜봐야겠네요. 네, 코로나19 관련 상황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